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 사안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뭐 간략하게나마 좀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교 내외입니다. 내외 외도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그다음에 이제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뭐 이런 거를 말합니다. 이런 것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폭력 개념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범죄, 그러니까 형법상 범죄 규정된 범죄보다 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점은 좀 잘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 폭력 사안 조사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선은 학교 폭력이 신고되면 학교에 설치된 전담 기구는 피해 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안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안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사안 조사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요겁니다. 요거 가피 학생의 확인서 작성, 학생 확인서, 그 다음에 목격 학생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 학생의 확인서 작성,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설문 조사, 또 필요하면 증거 자료 수집, 그 다음에 뭐 진단서 확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이제 보게 되면은 가피 학생, 그 다음에 이제 목격 학생의 확인서 작성은 이제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게 되고 뭐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뭐 모든 사안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 전담기구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뭐 가피 학생들과 관련된 학생들 그다음에 학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지 등을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증거 자료 수집 뭐 이메일이나 뭐 서로 뭐 가피 학생이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아니면 문자 메시지 내용 아니면은 뭐 동영상이 있으면 동영상 뭐 CCTV가 있으면 CCTV 뭐 이런 거를 확보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학교 폭력 사안 조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가해 학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피해 학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선 먼저 피해 학생은 학교에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사실을 신고하면 이제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신고하는 한편 학교 폭력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확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가해 학생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그다음에 녹음 파일, 뭐 이렇게 진단서, 이제 뭐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진단서가 있으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당시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요 학생 확인서 작성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되는 건데 뭐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있지만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지만 보통 이제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게 학생이 처음 작성한 학생 확인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상황 이 학생 확인서에 작성된 당시 상황을 보고 이제 뭐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질문을 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잘 작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반면 가해 학생은 두 가지로 나누겠죠. 억울하게 학교 폭력에 휘말리게 된 경우랑 그다음에 실제 학교 폭력을 행한 경우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억울하게 휘말리게 된 경우에는 우선은 학교 폭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 학생도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되겠죠. 그럼 피해 학생보다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이제 우리말을 믿겠죠. 그래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확인서를 작성하는 한편 만약에 목격 학생들이 있으면 목격 학생들의 진술 뭐 이런 거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 학교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최대한 사과해서 전담기구에서 이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 이 절차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게 되면 가해 학생은 4호 이상 조치를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생기부 기재가 되므로 상급 학교 진학 시 이제 불이익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학폭 학생 뭐 이런 걸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 학생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해서 뭐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경미한 조치를 받게 되면 이건 뭐 큰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패배 의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초기에 가피 학생이 작성한 확인서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에 작성하는 학생 확인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위원으로 가서 제일 먼저 보는 자료가 이거 학생이 제일 처음에 작성한 학생 확인서입니다. 왜냐면 제일 처음에 작성한 학생 확인서가 제일 이제 그 때를 안 탔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개입이 없는 그런 이제 때를 안 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판단 자료고, 이걸 이제 바탕으로 이제 보통은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련 학생, 그러니까 가피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좀 잘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 이제 학교 폭력이 조금 예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에 휘말리게 되면은 이제 뭐 상급 학교 진학 시나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좀 학폭 자체에 대한 이런 그 근절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학폭 자체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뭐 조금 적극적으로 뭐 관련 학생, 그러니까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그 뭐 가해 학생 경우에는 억울하면은 이제 조치를 안 받는 방향, 만약에 실제 했으면 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최대한 조치를 적게 받는 방향, 그리고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가해 학생에게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엄중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혼자서 대응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혹여 이제 뭐 저한테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제 블로그나 아니면은 제 요 영상 설명한 글에 저희 이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